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아끼고 검소하게 생활하셔서 나도 좀 거기 내림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여기다 좀 시간이나 돈이나 물건을 투자를 했을 때 아깝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모님 말씀 해주시니까 생각이 네. 났는데 저 어렸을 때 반에서 집안에 차가 없는 네. 애들이 저랑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혼자 어디 다닐 때는 네. 웬만해서는 거의 택시나 이런 거 잘 안 타고 예.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 예. 오. 그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를 예. 아, 근데 요즘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선생님 뭐 음식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음식은 저 잘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먹은 것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요. 자, 오늘 이 겨울 되면 이게 참 무서워요. 급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염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관지염이라는 말처럼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근데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감기처럼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이렇게 침범을 해서 생기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코로 이렇게 들어와서 입과 목을 거쳐서 기관지를 지나서 폐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코라든지 목에 바이러스가 침범한 게 감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인 기관지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한 것이 기관지염입니다. 기관지보다 더 깊은 곳인 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면 이제 폐렴이 되고요. 그래서 감기, 기관지염, 폐렴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도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감염된 부위의 위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인제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때까 말로는 막 감기다, 기관지염이다, 폐렴이다 이렇게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목, 코, 감기 이게 바깥이랑 좀 가까운 곳은 감기, 좀 더 깊으면 기관지염, 더 깊으면 폐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급성 기관지염은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기 환자보다 기관지염 환자가 더 많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 1등이 급성 기관지염이었습니다. 감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16년 통계를 봤었는데 그때 연간 1,500만 명이 이렇게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1,500만 명이요? 네. 오메, 그러면 그 국민의 진짜 5분의 1 아닙니까? 네. 우와.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위생관리가 철저해지다 보니까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저는 감기보다 기관지염이 더 많다는 것도 놀랐고 그러네요. 그러면 급성 기관지염도 이게 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력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전에 미국에서 좀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급성 기관지염하고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리노바이러스는 주로 입이 아닌 코에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중에서 한 명이 감기에 걸린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감기 환자가 건강한 배우자와 1분 30초간 입맞춤을 하게 했을 때 16쌍의 부부 중에서 단 한 쌍에게만 이렇게 전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실험도 했어요? 아니 왜 감기 들고 이러면 또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자꾸 입맞춤 하려고 할 때 감기 들었어 막 이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또. 그래서 연구진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감기 환자의 콧물에 섞여 나온 이런 리노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이제 닦지 않은 채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감기 환자라든지 기관지염 환자하고 이런 입맞춤보다 어떻게 보면 악수가 더 조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막 뽀뽀하기도 귀찮고 이럴 때 나 감기야 이랬는데 감기는 감염되지 않아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다양해서 그래서 리노바이러스가 이렇고 또 입으로도 사실 또 근데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있긴 네네. 해가지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가 근데 이렇게 그 코에 기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타액 그러니까 침으로도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주먹 악수 한참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지 말고 목례를 해라. 근데 몇십 년간 우리가 습이 있잖아요. 다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내밀면 어른인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꼭 그냥 목례해보거든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근데 목례를 해야 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기관지염도 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 있고 이렇게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사실 이 기관지염이 기준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감기다, 어떻게 하면 기관지염이다 이런 게 애매한데 만성 같은 경우는 딱 기준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1년에 3개월 이상 가래가 동반되는 기침이 지속될 때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이 용어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급성 기관지염이 반복되면 만성 기관지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게 안 그래요? 좀 별개라고 보셔야 되고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거고 만성 기관지염은 담배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급성 기관지염은 치료도 잘 되고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이지만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 자체가 변형이 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악화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겠습니다. 와,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 자체를 변형시켜보네요. 어머나 세상에.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기침은 참을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기침은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참을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들소리 연주의 마스크 댄스 듣겠습니다. 들소리의 연주로 마스크 댄스 듣고 왔습니다. 마스크 댄스 우리말로 하면 탈춤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은 건강한 우리 몸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기랑 헷갈려가지고 가서 이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주면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그래서 이게 감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고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기침이고요. 초기에는 미열이라든지 인후통, 콧물, 재채기 같은 이런 감기 증상이 있다가 이후 3, 4일이 지나면서 기침이 심해지게 됩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감기나 기관지염은 이렇게 찍었을 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감기다, 기관지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감기치고는 오래간다 또는 증상이 더 심하다 하면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보다 심하고 오래가고 막 기침이 기침도 종류가 많아서 진짜 오가리 깨진 기침 소리 있잖아요. 콩콩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괴롭죠.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관지염에 동반되는 콧물이나 가래 같은 이런 분비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콧물과 가래가 맑다면 찰 한자를 써서 한증이라고 보고
콧물과 가래가 누렇고 끈적끈적하다면 더울 열자를 써서 열증으로 봅니다. 오. 마지막으로 콧물과 가래 자체는 적은데 목구멍과 입술이 건조하다면 말을 조자를 써서 조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관지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급성 기관지염은 90% 이상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지 바이러스를 죽이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비물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동반 증상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약을 쓰지만은 사실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잘 회복이 됩니다. 네. 다만 노약자분들이나 원래 천식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1주고 길어도 3주 정도면 치료가 되는데요. 네. 자연적으로도. 네. 근데 만약 기침과 같은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기침이 이렇게 탁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물을 예. 진짜 많이 먹는데 네.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그냥 좋게 돼버렸네요. 예. 물을 계속 먹으니까. 예, 물은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 저는 좀 더 무섭게 네.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 자체에 변형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은 치료라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게 금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을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20대 때의 폐 기능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았던 사람들은 75세가 되면 폐 기능이 75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상적으로도 이제 노화가 되니까 네네네. 폐 기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75점. 네. 그런데 담배를 20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웠던 분들은 75세에 폐 기능이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점이요? 네, 네. 오메 그러면 65점이나 떨어지. 아이 예. 오메 금연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론 이 어머,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비흡연자하고 비슷한 폐 기능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타고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항상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담배 이야기 나오면 어떤 우리 동네 할머니는 100살까지 담배 피우셔도 아무 생각 않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게 이렇게 점수가 바로 나와보네요. 그러면은 일단 기관지염 만성이든 급성이든 안 걸려야 되잖아요. 네. 예방법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급성 같은 경우는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존하기 때문에 가습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셔서 꼭 그 양이 많진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심으로써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와 손 씻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콧물이라든지 침방울이 손에 묻어서 악수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목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밖에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춥다고 창문을 계속 닫아두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요새 맹추위라 너무 추운데 그래도 환기는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더라 하고 얘기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잠도 가능한 충분히 주무시고 적절히 스트레스도 해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같은 경우는 만성 기관지염 예방은 무조건 금연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연 이외에 미세먼지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안 핀다고 무조건 안심하시기보다는 이런 미세먼지 심할 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약 30분 정도로 해서 한 주를 기준으로 3-4번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네, 오늘부터 네. 조금 온도가 오른다는데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이라 이럴 때는 집에서 그 실내 자전거나 네, 네. 이런 거 해도 되죠? 예, 상관없죠? 예, 그런 것도 아. 좋으시니까요. 네. 그래요. 운동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앵글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석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이 백했는데 기관지에 특히 좋은 음식 또 한약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좀 팁 좀 주세요. 네, 그 자주 얘기되는 게 도라지인데요. 도라지. 예. 네, 그래서 도라지의 뿌리를 한의학에서 길경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서 길자가 이게 길하다, 좋다 이런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의학에서 실제로 감기나 기관지염 같이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경이 특히 가래에 좋은데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의학에서 가래 이런 분비물을 보고 한증, 열증, 조증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나 열증일 때 그래서 가래가 이렇게 좀 누렇고 끈적끈적 할 때 더더욱 이런 도라지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라지를 이제 뭐 즙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음식으로 막 이렇게 먹어도 좋겠네요. 네, 네. 예. 배는 어쩝니까? 배. 이 배도 그 기관 이렇게 그런 수분이 많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래를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뱉어내기 좋게 해주기 때문에 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국민학교 1, 2학년 때 항상 같은 반이 됐던 상백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저도 1번 거기도 남자 1번 얼마나 둘 다 장악했어요. 근데 콧물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백이 또 터널 지나가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별명이 터널이었는데 잘 사니 상백아? 그래요. 오늘은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마스크 손 씻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퍼질 것 같은데 이 도라지가 참 좋다. 배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만 되면 도라지 배즙이 불티나게 팔리나 봐요.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또 특정한 질환이 궁금하시다.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샵 9930입니다. 짧은 걸 오시면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우리 김철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슬기둥의 심풀이 띄워드리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혀가시죠.